미적분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 파트네요. 이제 급수예요, 급수. 자,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끝없이 더하겠다는 거야, 끝없이. 이제 항들을 이게 끝없이 더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1항 더하기, 제2항 더하기, 점점점점점, n항 더하기,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항들을 계속 더하면 뭐 어떤 값에 가까워질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하면 뭐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나올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급수라는 건 뭔가 항들을 끊임없이 계속 더하는 거지. 그치. 근데 급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급수를 표현할 때 이제 급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무식하게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좀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은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am. 왜냐면 시그마의 표현법에 의하여 여기 n에다 1 넣으면 1. 시그마는 자동 더하기잖아요. 그럼 2 넣으면 2.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항 n에다가 항 번호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5면은 5까지 넣고 끝내는 건데 이게 무한대니까 항 번호가 끝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 번호가 끝이 없다. 그러니까 급수를 그래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법이 요거죠. 요건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라는 거. 근데 급수를 표현할 때 또 요거를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도 표현한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제1항 더하기 제2항 더하기 딱 n항까지지. 그래서 급수가 아닌데 이러면 급수가 아니잖아요. 여기만 보면. 근데 이 n이 뭘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항 번호가 무한대니까 실제는 계속 더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급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이 표현법을 많이 쓰지만 실제는 급수를 계산할 때는 이 표현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이 시그마 k가 이래서 n까지 ak가 뭐다? sn이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sn 요렇게. 그래서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급수를 표현하는 게 은근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은 급수를 표현할 때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잠깐 해야겠다. 그래서 급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나타내진 않아요. 너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급수는 일반적으로 요거죠. 표현법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근데 실제는 이거를 살짝 리미트를 빼서 살짝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죠. 근데 이게 sn과 같으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급수라는 거를 내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보통 이렇게 해요. 일반항을 먼저 구하고 일반항에다가 시그마를 씌워서 시그마 계산에 의하여 sn을 구하고 sn에 리미트를 씌우면 이게 급수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급수라는 거는 그냥 부분합에다가 리미트 씌운 거예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sn을 못 구해. 왜 못 구하냐? 일반항을 못 만든다던가 시그마를 못 한다던가 이래서 애들이 어려워요. 여기 수열 잘하면 되게 쉬운 파트인데 수열이 약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파트. 그러니까 시그마를 좀 잘해야죠. 시그마 3대 공식이나 부분 분수나 유리화하는 거를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항번호가 바뀌는 거 좀 어려워. 이거는 문제 풀면서 잠깐 보여주면서 해볼 거고요. 이거 이제 중요한 거 먼저 설명할게요. 4번 중요하죠? 그래서 급수는 이 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이 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일반항의 극한은 반드시 0에 수렴해. 증명은 굉장히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급수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sn에다 리미트 씌운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sn에다가 리미트를 씌운 거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sn 빼기 sn-1은 an이라고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이 sn의 값이 알파로 뭔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를 딱 씌워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같잖아요. 근데 이 sn 값이 존재하는 거지.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파로 존재해. 그럼 sn-1의 극한값도 알파로 존재하죠. 알파끼리 빼면 0이지.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그냥 일반항의 극한은 해볼 필요도 없이 0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 미적분이 좀 미안한데 종합적이야. 우리가 배웠던 뭐 수원, 수투, 수학, 상, 하, 뭐 다 끌어다 써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학생들이. 왜냐면은 다 까먹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명제라는 게 있잖아요. P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죠. 그러니까 나 Q면 나 P도 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명제가 참이므로 이거의 대우도 참이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지금 이거 맞는 거지. 급수는 해볼 필요도 없이 발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이거의 대우를 만들었어. 일반항의 극한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이 급수는 해볼 필요도 없이 발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에 반드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의 극한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이 0에 수렴하면 이 급수는 발산이에요, 수렴이에요? 몰라요, 그거는. 그거는 몰라. 0이 아니면 반드시 이거 발산이거든. 근데 0이면요? 0이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실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 좀 약간 헷갈려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급수의 성질, 급수는 이거 증명이 워낙 간단해요. 증명이 워낙 간단해서 별건 아닌데, 그러니까 급수는 수학에서 원래 모든 수학에서는 이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뺄 수 있는 거고, 급수는 더하기나 빼기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 분리가 가능한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안 돼. 시그마에서도 이거 증명했잖아. 우리가 이제 그 수투에서도 이거 증명했거든. 그때 무한대는 아니지. 그치? 무한대는 아니지만 이거 수투에서 증명한 거랑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급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증명을 해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수투에서도 이거 증명했거든. 그때는 이제 여기가 K가 1부터 N까지인데 어차피 증명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급수라는 거는 시그마에다 리미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따와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가보자. 필수예제 1번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걸 왜 못 푸냐? 이거를 수열을 못해서 그래. 그래서 수열에서 이거의 합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단계는 이거야. 일반항을 구한다. 일반항에다가 시그마를 씌워서 SN을 구한다. 그리고 리미트를 씌운다. SN에다가. 이게 바로 급수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까지 못 가. 보통 일반항을 못 구하고 시그마를 까먹어서 SN을 못 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았는데 일반항 구할 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제1항, 제2항, 이렇게 제3항. 1항일 때 그러니까 앞에 것만 봐봐. 258. 등차 수열이죠. 258은 첫째 항 플러스 n-1 d. 그러니까 3n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5, 8, 11만 봐도 이것도 등차 수열이죠. 첫째 항이 오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n 플러스 2. 그래서 이거의 일반항을 뽑으면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지. 일반항을 뽑으면 3n-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급수를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종합적이야. 수열도 잘해야지. 극한도 잘해야지. 또 이 급수에 해당되는 성질도 알아야 되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부분분수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부분분수 스타일이니까 A 곱하기 B분의 C는 B-A분의 이거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봐봐. 또 이거 부분분수도 알 줄 알아야 돼.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근데 미안하지만 미적분 시간에는 이제 수원 스토커를 알려주기가 힘들어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가.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끝났어. 그 다음에 2단계. 여러분 이제 그래서 미적분 배우는 이과생들은 내가 수원 스투를 못한다. 그럼 자기가 찾아보면서 막 해야 돼. 이게 선생님 알려줘요 이러는데 자기가 찾아버릇해야 돼요. 이제 미적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SN을 구한다. SN은 시그마. 내가 귀찮아서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과생들은. 학교도 다 그런 마인드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3분의 1이고 이제 나열하죠. 가로 꼭 치라고 했지.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 5분의 1 빼기 3, 2, 6, 8분의 1.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는 이게 첫째 항, 둘째 항인데 여기서 없어지면 끝으로 바로 가라고 하거든요. 둘 하나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 건너뛰면 셋둘. 내가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셋둘.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이게 공간이 없냐? 이렇게 다 없어지죠? 이렇게 다 없어지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SN을 구했더니 3분의 1,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지. 급수가 어려워. 왜냐면 수열도 지금 완전 다 수열만 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 리미트 씌우면 급수인 거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급수라는 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SM 구하고 리미트 씌우면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수원인 거야, 수원.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씌우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SN에다 지금 무한대 씌웠죠. 무한대 씌우면 무한대분의 0,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답은 6분의 1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원래 시그마가 로그 되게 좋아하죠. 로그.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급수긴 한데 여기서 리미트는 살짝 빼내야 돼요. 리미트.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2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미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여기서 일반항을 살짝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냥 문제가 좀 그지 같긴 한데 약간 정리를 이런 식으로 이거 합작꼴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줘야 돼. 애들이 물어봐.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좀 안 풀려. 그래서 이거 로그를 나열해보자. 나열하면 로그 여기다가 2 넣어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더 시그마니까 자동 더하기 로그 3 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이게 n으로 바뀐 것까지 가겠죠? 이렇게 n으로 바뀐 것까지 이렇게 가요. 근데 로그는 항상 성질이 더하기는 다 곱하기로 합쳐져요. 그래서 이게 다 곱하기로 합쳐버리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6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제까지 가는 거죠.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보면 약분이 이렇게 다 돼요. 약분. 이거 내가 잘못 썼다. 미안하다.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했네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2차이니까 5 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잠깐만 3 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 그치. 그래서 요렇게 약분돼. 요렇게 약분. 이게 이렇게 x자로 약분돼. 이렇게 x자로. 그래서 여기까지 쫙 다 없어져. 그래서 SN을 구하면 요걸 SN으로 보면 SN을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다 리미트 씌우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 리미트 씌우면.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그럼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원리에 의해서 2분의 1에 수렴하죠. 답은 그래서 로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좀 어렵다. 이거 좀 어려워. 자, 이게 약간 고난도. 급수가 진짜 어려워요. 자, 얘인데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 근데 이제 2번을 먼저 볼 거야. 2번 이유가 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자세히 보면 얘는 가로가 있냐? 가로가 있고 둘둘 묶어놓은 거지. 얘는 가로가 없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로가 묶여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항 취급당해요. 하나의 항 취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는 항이 이렇게 둘이 묶어서 하나의 항 취급을 당하는 거지. 그럼 한번 얘를 잠깐 보자. 얘가 2분의 1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제 1항으로 보면 돼. 얘를 제 2항 3분의 2 빼기 4분의 3 제 3항을 보자. 4분의 3 빼기 5분의 4죠. 그러면 얘가 n항이면 어떻게 될까요? n항이면 뭐 n항이면 여기 2일 때 뭐 2, 3일 때 3이니까 뭐 모양을 좀 맞춰보면 이게 n이고 여기 뭐 n 플러스 1이고 빼기 여기 n 플러스 1이고 여기 뭐 n 플러스 뭐 이렇게 2로 가네요. 지금 SN을 구한 거야 내가 SN.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까지 없어져. 그럼 SN은 얘는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얘는 뭐 어차피 2분의 1이고 빼기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원리에서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이거는 쉽지. 2번은 뭐 한 게 없어.
근데 이제 1번, 2번을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2번은 끝났어요. 자, 2번은 끝나서 좀 중요한 거, 짜잘한 거 좀 없앨게요. 자, 근데 봐봐. 얘는 보세요. 얘랑 얘랑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가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 개씩 쌍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두 개씩 쌍을 이뤄.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지금 이 수열이 만약에 지금 이게 항이 몇 개,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까 실제는 항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SN을 구하긴 하는데 이 N이 만약에 짝수면 얘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 2분의 1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만약에 SN을 구할 때 이 N이 짝수면 이렇게 뭔가 짝수니까 이렇게 둘둘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둘둘 묶으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얘랑 똑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 항의 번호가 만약에 실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짝수면 이거의 극한값은 얘랑 동일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짝수는 해결이 된 거야. 2번 하면서. 근데 그럼 홀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홀수면. 이 항번호가 홀수로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N을 구하는데 이 항번호가 홀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걸 한번 잠깐 봐봐. S1이라는 건 A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이죠. S3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없어지네. 2분의 1이네. 그 다음 S5로 구해보자. 그럼 이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없어지네. 2분의 1이네. 아, 그러니까 얘가 항번호가 홀수로 끝나면 홀수항들의 극한값은 그냥 무조건 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수학자들이 막 싸웠어요.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n이 만약에 짝수일 때와 n이 이렇게 홀수일 때 극한값이 만약에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걸 진동하는 걸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발산하는 게 되는 거고 짝수일 때도 알파에 수렴하고 홀수일 때도 알파에 수렴하면 알파에 수렴하는 걸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막 싸우다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1번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하고 홀수일 때는 2분의 1에 수렴하니까 수렴값이 다르잖아요. 짝수와 홀수일 때 이 극한의 급수의 수렴값이. 그러면 이제 발산하는 걸로 보기로 약속했다라는 거. 어렵죠, 내용이. 좀 어려워, 이거.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팁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셋, 다섯 이렇게도 해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둘둘 묶어서도 해보고 두 가지로 접근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거는 좀 까다롭죠. 어려운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보자. 필수예제 4번. 그러니까 가로를 치면 이게 이제 하나의 항 취급당하는 거야, 항 취급. 그러니까 이 급수가 수렴한데, 그러니까 이 급수를 표현하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요게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반항이 n분의 am-3인 거예요. 근데 이 급수가 수렴한데, 근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이 시그마 옆에 있는 게 일반항이거든. 이거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3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걸 이용해서 얘를 풀고 싶어.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n분의 an의 극한값은 얼마다? 3. 이게 3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분의 7. 근데 이것도 원래 정석풀이 방법은 이걸 bn으로 치환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bn으로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보자. 급수. 뭐 이건 좀 심플하네요. 뭐 bn의 급수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이거는 뭐 분리해버리면 이건 뭐 진짜 할 게 없다. 뭐 급수나 시그마랑 똑같은 거니까 분리가 가능하죠. 근데 뭐 bn의 급수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은 15 이렇게 넘기면 왜 이렇게 기울은 거야. 9, 3으로 나누자. 얘는 3 끝. 뭐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겠지. 너무 쉬워서. 자, 그래서 오늘 급수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급수가 진짜 어려워. 그래서 급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급수 문제를 뭔가 이렇게 풀라고 하면
이렇게 풀라고 하면 끝없이 더하는 거죠. 아, 일반항을 구하고 이 일반항에다가 시그마를 씌워서 부분합을 구하고 이 부분합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정석이고, 두 번째 급수가 수렴하면 아, 일반항의 극한은 반드시 0이구나. 그 다음에 일반항의 극한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발산이구나 라는 거를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거 써먹는 문제는 우리가 안 풀어봤는데 실제는 이런 게 RPM이나 응용 문제집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급수의 수렴 발산 조사라고 했는데 일단 일반항의 극한을 먼저 해보는 거지. 그래서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이 급수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발산한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 개념 원리는 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RPM이나 센 그런 데는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시 그 등비급수. 그러니까 이쪽 극한 쪽, 그러니까 이제 수열의 극한이나 이 급수에서는 등비 수열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